자, 오늘은 미술 경제와 만나다 라는 챕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미술 작품의 사회 경제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고요. 미술 작품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장면이 아트페어의 장면입니다. 이 아트페어는 여러 화랑들이 한 곳에 모여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비엔날레가 전시 중심의 행사라면 아트페어는 화랑과 작가, 수집가, 화상들이 만나서 실제로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외에는 화랑, 미술, 경매 등을 통해서도 작품이 거래가 됩니다. 런던 아트페어의 한 장면인데요. 아트페어는 미술품 견본 시장을 말합니다. 미술 작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상업 화랑들이 모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선전과 소개를 하는 행사입니다. 아트페어는 비엔날레 등의 전시 행사처럼 특정 기관에 의하여 조직되고 대개 국제 행사로 치러지는데 유명 아트페어들은 보통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동시대 미술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국제화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아트페어로는 프리즈 아트페어, 아트바젤, 피아그 아트페어, 아르코 아트페어 등이 있습니다. 아트바젤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트페어로서 매년 6월 스위스 바젤에서 4일 동안 개최됩니다. 1910년 바젤에서 활동하는 화상들의 주도로 시작된 아트바젤은 동시대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국제적인 행사이며 전세계 미술계를 이끄는 화랑 300여 곳과 그 화랑을 대표하는 예술가 4,000명이 참여하는 예술계의 올림픽 같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가 전시 중심인 것과 달리 화랑과 작가, 컬렉터, 화상들이 만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 경매 한 장면인데요. 아트 옥션이라고도 합니다. 경매사는 위탁받은 작품과 직접 섭외한 작품들을 모아 경매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도록을 배포하고 경매 전에 실제 작품을 접할 프리뷰 시간을 마련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현장에서 직접 패드를 들어 응찰하기, 전화로 응찰하기, 미리 가격 상한선을 정해 서면으로 응찰하기 등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작품을 낙찰받게 됩니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 전시회를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1895년 국제미술 전람회로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초가 되었는데요. 개최되는 기간에 따라 3년마다 개최되는 트리엔날레도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참가 방식과 특정한 예술감독의 주제와 관점에 따라 유지되는 기획전이 있는데 전통적인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가 간 전시를 택하고 있고 국가전을 택하는 경우 국가별 수상 제도로 말미암아 국가별 대항전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전은 국적이나 지역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현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최근에는 도쿠멘타처럼 특정 주제에 따라 전시 총감독에 의하여 연출되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해체되는 비엔날레 출품 작품은 개최하는 지역과 장소에 영향을 받은 장소 특정적 미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트페어와 달리 시장의 상업성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전위적인 미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전시회로 시대에 필요한 미술 담론을 생산하고 신진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의도로 기획되고 있으며 국가 안의 문화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미술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1995년 광주 비엔날레가 개최되었습니다. 경매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독일 출신의 리히터 추상미술 작품인데 인터넷 미술 전문 매체인 아트넷의 2015년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생존 작가 중에서 작품 가격이 가장 높았던 작가였고 그의 작품 988점이 총 10억 8,277만 달러, 한화 약 1조 1,788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미술작품은 작가 정신이 반영된 독창적인 산물이므로 그 가치를 단순히 수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술작품은 종종 그 경제적 가치로 주목받곤 하는데요. 미술의 경제적 가치는 아트페어, 아트마케팅, 경매 등 다양한 미술품 거래 방식에서 드러나는데 미술의 상업구조는 거래품인 작품의 창작 혹은 제작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경제 전반을 살해나게 하기도 한답니다. 아트 마케팅은 갤러리가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기법이 동원됩니다. 또 미술작품의 이미지 제품에 반영하여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기업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풍속화를 활용한 홍보용 디자인 달력입니다. 외 규장각 의궤 중 가마꾼의 모양을 본떠 만든 핀 제품이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넣어 만든 우산 아트 상품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 방송, 음악 등 지적이거나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정보와 의미를 담고 있는 생산물이 상품화되는 것을 아트 상품, 문화상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문화상물은 경제적 대상이라기보다 교양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문화의 경제 논리와 상품의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문화산업이 엄청난 규모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수출 중심,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이 추구되었던 이전 시대에는 대중문화나 문화산업의 영역이 그리 중요한 경제적 대상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민주화가 진전되고 전세계적 규모로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산업의 경제성이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산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술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아트펀드가 있는데 가입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작품을 매입하고 시세가 올랐을 때 되팔아서 차익을 나눕니다. 2004년 시작된 영국의 파인 아트 펀드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수치를 통해 객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예술품의 가치를 투자 가치로만 환원시킬 수 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